안녕하세요. 오미스입니다. 오늘은 새학기에 이제 초임을 맡으셨거나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장 부담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소통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상대하는 그 일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모님과 소통을 잘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상대방의 시선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일과를 지내는데 어떤 한 아이가 어떤 한 아이를 이렇게 때렸어요. 아니면 꼬집었어요. 아니면 밀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사실대로 그냥 오늘 친구 누구가 누구를 때렸어요. 오늘 누구랑 누구랑 싸우더라고요. 놀잇감을 서로 갖겠다고 다퉜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 좀 선생님들도 아쉽죠. 들으시면서 왠지 아닐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냥 하는 거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그 말을 부모님이 전달을 하더라도 조금 달라야 되겠죠. 음, 예를 들면 블럭놀이를 하는데 똑같은 놀이 그 블럭을 서로 갖겠다고 아이들이 다퉜다고 봐요.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기 이렇게 하다가 손톱이 살짝 아이가 길어가지고 손톱 자국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님께 전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블럭놀이 하다가 친구 거를 뺏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손톱으로 핥혀가지고 친구를 핥혔어요. 이렇게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뺏기려고 하다가 친구가 핥혀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라는 말을 부모님께 그대로 전한다면 부모님이 좀 속상하실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게 맞으시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라면, 목인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과 너무 잘 놀았는데 아이들이 요맘때는 서로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놀이 시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갖겠다고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손톱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살짝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약도 발라주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데 손톱은 항상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뺏고 친구가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속상하다라는 말을 아이와 나눴어요. 근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속상해. 우리 이렇게 말해보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렇게 다른 걸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마 잘 이런 모습은 발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집에서는 비슷한 또래 아이가 없거나 또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양보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서로 갖겠다고 경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아이를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은 발견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또래와 이제 모임이 있거나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모습 발견해 주시면 부모님도 올바른 표현을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보통은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 이제 관계 속에서 일과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지도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생각나실 때 그런 모습이 포착되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달하는 속에서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입장이 돼서 누군가가 이 아이 거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또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님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손톱 관리는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사회관계 그 또래와의 모습을 엄마는 보기가 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전 같으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대 이전에는 뭐 공원에 가거나 놀이터에서라든지 또 뭐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부모님들도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그렇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혹시라도 보시면 관여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만 안내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다툼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를 혼냈다거나 이제 그런 주의를 주었을 때
아이를 혼냈다라는, 아이 자체를 혼냈다는 것보다는 그 행동에 주의를 주었어요 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 것을 빼앗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너는 멋진 아이니까 이런 나쁜 행동은 조금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라고 부모님께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부모님이 들으실 때, 아, 우리의 행동을 선생님이 수정은 해주셨지만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이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전달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명의 아이를 지금 돌보다 보시니까 특히 요즘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데 이제 귀가 전에 이런데 뭐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나든지 마스크 안쪽에 뭔가가 나면 선생님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옷을 좀 따뜻하게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라든지 이런데 뭐 긁혔거나 친구가 꼬집었거나, 근데 친구가 놀이하던 중에 좀 아팠는데 놀이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이가 그걸 아픈 걸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씻기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알림장으로라든지 뭐 뒤늦게 원으로라든지 연락이 올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발견 못 하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게 선생님의 실수는 아니지만 놓친 부분에서는 이제 유감이다라는 말을 꼭 하셔야겠죠.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약이라도 발라주고 보냈을 텐데, 아프냐고 아이 이렇게 마음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랬을 텐데 아이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몰랐네요, 어머니.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아프게 해드려서, 아이 상처난 걸 보니까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참 유감이에요 라고 이제 선생님의 입장도 이야기하시면서 다음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이에게도 부모님은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아프거나 친구가 나를 아프게 하고 이랬을 때는 선생님한테 꼭 도와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또 원에 오면 선생님도 그 다음날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아팠어. 어제 이렇게 아팠구나 니가. 선생님한테 다음엔 꼭 얘기해 줘. 선생님이 그러면 약이라도 발라줄 수 있거든. 선생님이 모르고 보내서 미안했어.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교실 안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이거나 좀 이렇게 좀 까다로우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간 지레짐작으로 일단 겁이 나니까 변명을 막 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 변명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친 부분은 제가 놓쳤네요. 다음에 더 세심하게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실수해서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바쁜 일과 속에서 그 생각 내가 못했다. 그 깜빡하고 놓쳤네. 이럴 때는 제가 놓쳤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음에는 꼼꼼하게 더 챙길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신뢰를 주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이의 발달을 조화롭게 성장을 돕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아이 성장 발달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은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또 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공개를 안 하시면 또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게 또 교사거든요. 네, 알 수 있는 만큼만,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은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은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벌써 솔직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는 선생님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는, 신뢰하는 그런 담임교사가 되셔야 되니까, 언제나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와 부모님께 솔직함으로 다가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함으로 다가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모님과 소통을 잘하는 법 중에 하나는,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기억했던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이제 할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부모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네요? 라고 이제 했더니 어머님이 감기 걸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전달할 건 다 전달하고 그 주에 끝냈어요. 이제 며칠 지나서 또 전달할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목소리가 조금 나아진 거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어머니, 감기 좀 나으셨어요? 몸은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먼저 인사말을 첫마디로 이렇게 꺼낸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 지난번에 이렇게 아팠던 거 기억하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또 마음이 좀 더 열리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는 우리 선생님,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한테까지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면 소통이 즐겁지 않겠어요? 네.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놨다가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이라든지 보통 우리 주제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선생님과 부모님 관계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안에서 늘 이어져가는 연계성 있는 대화 주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분에 예민하신 분이고 어떤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중요하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에 맞는 주제를 제일 주제로 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밥 먹는 거, 또 잠자는 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더 많으시겠죠. 근데 이런 분에게 오늘 친구에게 뭐 어떤 걸 잘 나눠주고 뭐 또래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살짝 만족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오늘 낮잠도 잘 잤고요. 오늘 급간식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컨디션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부모님께 이렇게 만족감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교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유형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이걸 파악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기억해놔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그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대화를 이어가요. 선생님들이 아이를 중간에 두고 부모님과 소통하지만 아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시고 또 부모님의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신 이후에 제일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듣고 기억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지속되는 대화 속에서 드러내신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하고 진심으로 아이를 예뻐하면서 성장을 돕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정성을 잃는다면 우리 선생님을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이게 3월 한 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11달, 11개월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이죠. 우리 선생님을 완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 최고야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우리 새학기에 지금 정신없는 선생님들이시지만 새학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내 가시면 유능한 선생님, 우리 선생님 너무 최고인 선생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